검찰이 혹은 경찰이 일상적으로 그 수사를 하게 될 때 이 수사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는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왜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공수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우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기소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체계 속에서는 검찰이 그 기소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기소권을 별도로 갖는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그 하급 공무원보다는 권한이 훨씬 더 세겠죠. 아마 부패를 저지른다면 훨씬 더 큰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검찰이 아닌 이 공수처가 모든 권한을 다 틀어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바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모두 한 군데로 모아서 통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엄청 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반대 이유가 독재기관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것은 독일의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의 특수부보다 권한이 훨씬 더 센 특수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 특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기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수사 대상 면에서 봐도 공수처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그리고 판사, 그리고 판사부터 쭉 해서 대법원장까지, 그리고 검사부터 쭉 검찰총장까지, 국회의원에서 쭉 국회의장, 부의장 다 포함해서,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 막강한 그런 기관이고, 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싱가포르의 반부패 행위 조사처나, 그리고 홍콩의 염정공사 같은 경우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역시 검찰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중국 공산당에 있는 감찰위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례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했더니 법무부 차관이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답변을 한다면 바로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 어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사례를 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버버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임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변 등에서 친여 인사를 발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민변이 우리나라 사법체계 모든 것을 장악을 하는 게 됩니다. 대통령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럼 민변이 이제 사상성이 좀 의심스럽다고 그러죠. 또 북한을 변호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죠.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민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민변 출신이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을, 심지어 사법부까지 통틀어서, 군까지 통틀어서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정권의 불리한 사건 같은 경우 수사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우선권을 이용해 가져온 뒤 차일피일 끌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을 덮는 게 되겠죠.
최근에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사를 직접 덮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일선에서 배제시키려고 했었죠. 그게 누가 했어요? 법무부 차관, 김호수 차관과 검찰국장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혐의 사항을 공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공수처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지 않는다. 그럼 깜깜이가 됩니다.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오히려 덮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판검사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판사를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조국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일 심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이중성이 있는데요. 전 정권 관련 수사에서는 특수부를 어떻게 했어요? 늘렸습니다. 부서를 늘릴 정도로 하고 혐의 사실을 마음대로 공표를 하고, 또 심지어 이 자진 출두한 사람도 수갑을 채워가지고 오랏줄을 묶어가지고 포토라인에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어디 도망갈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한테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조국 관련 수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혐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 수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수사를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네 편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이중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바로 이중성이 있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국장이 검찰에다가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주체인 특수부에 대해서 특수부를 폐지하고 혹은 축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개혁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힘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사 방해 행위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해서 웅동학원 비리부터 시작해서 자금의 흐름을 쭉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흐름 추적도 수색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부부에 대한 스마트폰 압수수색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깨병임이 확실하고 또 돈 전달자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돈을 받아서 쓴 그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수사 방해 행위의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적 통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법을 다루고 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오직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럼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대통령도 그 법을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그 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잘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대해서 중립화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을 검찰개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대통령 말에 따르라 혹은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리고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임명한 조국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수사처 검사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끔찍한 독재기구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 반 동안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현 정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또한 자기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 행위를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를 심하게 상실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상설특검법이 왜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당 야당이 아마도 한 명씩 그 추천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 여당의 추천자를 임명하는 그런 방식의 그 상설특검이야말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결국 2명을 추천한다면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를 추천한다 쳐도 결국은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이런 방식의 공수처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그런 독재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력형 비리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권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부패 수사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현재의 기구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와 연관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합당하게 파헤칠 수 있는 인물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여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